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안 치우는 게 아니라 못 치우는 사람들, 쓰레기 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지막으로 집을 청소하시는 게 언제이신가요? 오늘, 어제, 일주일 전, 참고로 저는 일주일 전입니다. 남자 혼자 살다 보니 잘 안 치우게 되더라고요. 누가 보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일주일이면 제 기준으로는 자주 하는 겁니다. 제가 사실 좀 게으르거든요. 어찌되었든 세 가지 선택지 중 뭘 고르더라도 집 상태가 그리 심각하진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실 바쁘고 피곤하다 보면 몇 주씩 청소가 밀리는 게 그리 특이한 일은 아니죠. 개인마다 청결의 기준도 다르고 청결에 예민한 정도도 다르니까요. 하지만 이런 집은 어떠신가요? 제가 앞서 사람마다 청결 기준이 다르기도 하고 바쁘다 보면 때때로 몇 주씩 청소가 밀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례까지 적용하기엔 너무 관대한 표현인 듯 합니다. 이건 집이라기보단 말 그대로 쓰레기장에 가까운데, 보통의 사람이라면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집이 이렇게 될 때까지 방치하지는 않으니까요. 이렇게 집안에 각종 쓰레기와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어 생활 공간으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의 주거를 우리는 흔히 쓰레기집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쓰레기집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 중국, 미국, 캐나다, 영국을 비롯한 여러 유럽 국가, 호주 등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서 쓰레기집 문제가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죠. 이미 2000년대부터 쓰레기집 현상이 대두되었던 일본에서는 고미야시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고미야가 쓰레기를 의미하고 야시키가 집 또는 저택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국과 똑같이 쓰레기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셈이죠. 미국 등 영어권에서는 호딩 또는 호더하우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영어로 호딩은 비축하기 또는 저장하기라는 뜻인데, 이는 쓰레기집이 좁은 의미로는 단순히 쓰레기만 쌓인 집을 가리키지만, 넓은 의미로 보면 각종 쓰레기뿐 아니라 필요 이상의 물건들을 정리 없이 마구 쌓아둔 집도 포함되기 때문이죠. 몇 년 전부터 쓰레기집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쓰레기집을 전문으로 청소하는 특수업체들이 유튜브에서 활발히 활동하면서 쓰레기집에 대한 관심도가 이전보다 커져가고 있습니다. 기사나 뉴스에도 자주 등장하고요. 일례로 23년 12월 경기도 안산시의 경찰은 한 아파트에서 악취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10톤가량의 쓰레기 더미에 짓눌려 사망한 노인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23년 7월에는 충청남도 당진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10세 아동을 구출하기도 했죠. 해당 아파트는 쓰레기로 가득 차서 출입조차 어려울 만큼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특수청소업체의 직원은 쓰레기의 방치 정도가 정말 심한 집은 걸어서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고 기어서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죠. 하지만 쓰레기집의 자극적인 겉모습에만 관심을 가질 뿐 쓰레기집의 원인과 심각성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쓰레기집을 단순히 게으르고 불결한 사람의 집이라고 단정짓는, 즉 개인의 문제라고 보는 시각이 여전히 지배적이거든요. 주변에서 쓰레기집에서 사는 사람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방송에 나오는 모습은 매우 특수한 사례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고요. 또 나이가 많거나 생활이 불안정하고 힘든 사람들이 겪는다고 생각하죠. 사실 이 모든 게 오해입니다. 쓰레기집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2030 청년부터 시작해 멀쩡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직장인부터 시작해 의사까지 다양하거든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문가들은 쓰레기집은 개인이 아닌 사회 문제며, 우리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집에 살며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을 뿐이죠. 사회 문제란 사회 제도나 사회 구조의 결함 및 모순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여러 문제를 의미합니다. 이 정의에 따르자면 쓰레기집 역시 사회 구조와 결함 때문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슨 이유에서 쓰레기집이 생기길래 사회 문제라고 표현되는 것일까요? 한국에서 쓰레기집 문제가 본격적으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시점은 2010년대 중후반부터입니다. 이때부터 각종 방송과 언론에서 집안에 쓰레기와 불필요한 물건을 적시해두는 사람들의 사례가 잇따라 보도되면서 집주인이 쓰레기를 치우지 않는다, 모아둔 쓰레기로 악취나 벌레 피해가 크다와 같은 민원도 함께 증가하기 시작했죠. 그렇다면 정확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집에서 살고 있을까요? 2018년부터 2021년 3월까지 전국 지자체가 파악하고 있는 쓰레기집 의심가구는 총 1350가구로 집계됐는데, 사실 집이라는 게 개인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일일이 방문 열고 확인할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게다가 지자체마다 집계 방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 현황과는 큰 차이가 있죠. 훨씬 많다고 봐야 합니다. 체면 때문에 실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아예 외부와 단절된 채 생활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조사가 쉽지 않죠.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대체 이들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집을 방치한 걸까요? 앞에서 한 이야기지만 쓰레기집은 전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것도 현대에 와서 급증하고 있는 현상이죠. 쓰레기집을 단순히 위생관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쓰레기집에서 사는 사람들을 잘 안 씻고 옷도 갈아입지 않아서 겉보기에도 위생적으로 엉망인 게 티가 나는 사람들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늘 집에만 틀어박혀 지내느라
뿐만 사회생활도 거의 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기 쉽죠. 하지만 겉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청결해 보이고 옷도 잘 입고 밖에서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쓰레기집에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비록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식적인 통계는 부족하지만 한국의 특수 청소업체 관계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최근 청소 의뢰인의 대부분은 원룸에서 1인 가구로 살고 있는 2030 청년들로 밝혀졌죠. 이들 중 90%는 여성이며 의사나 변호사, 교사, PD와 같은 전문직 또는 고소득 직업군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쓰레기집이 2030 청년 세대에게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과거의 쓰레기집은 주로 중장년층 및 고령층, 특히 독거노인 계층에서 많이 관찰되는 현상이었죠. 국내와 해외 모두 이때까지는 고령자 계층의 쓰레기집 현상을 대표적 사례로 제시해왔습니다. 최근에 들어 2030 청년 세대의 쓰레기집 문제가 부각되는 상황인 셈이죠. 그런데 고령자와 청년 세대의 쓰레기집 문제는 나이뿐만 아니라 결이 다소 다릅니다. 고령자 쓰레기집의 경우 오래된 물건과 가재도구, 기념품, 옛날 신문, 포장지 등 불필요해 보이는 물건을 버리지 못하거나 밖에서 끊임없이 주워와 쌓아두는 형태가 많습니다. 즉 과도하게 많은 물건을 수집하고 보관하느라 집이 거대한 고물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문제를 겪고 있는 고령자들은 보통 물건 하나하나에 과도하게 의미부여를 하며 애착을 갖기 때문에 물건을 정리하거나 폐기하는 행위에 심한 정서적 상실감이나 불안을 느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쓸모없어 보이는 물건에 추억이 들어있다는 이유로 또는 언젠간 쓸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일상에 지장이 갈 정도로 물건을 모으는 것이죠. 이걸 의학적으로는 호딩 장애라고 하고요. 하지만 청년층의 쓰레기집은 음식물이나 배달용기, 택배 박스와 같은 일상 쓰레기를 집안에 방치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앞서 말했듯 겉보기엔 멀쩡해 보이는 청년들이 직업을 가지고 활발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나 사실은 쓰레기집에서 사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도 중요한 특징이고요. 청년층 쓰레기집 문제의 원인 역시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고령층과는 사뭇 다르죠. 이들 대부분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어할 만큼 극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거나 불안장애와 조현병같이 일상생활 능력이 떨어지는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유서나 정신과약, 진단서가 쓰레기 속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허다하죠. 우울증의 경우 기력이 없고 무기력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데 무기력증이 지속되면 청소나 정리에 대한 의지를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실제로 의사들은 우울증 진단 시 환자의 위생 상태를 중요한 지표로 활용하기도 하죠. 즉 노령층의 경우 강박장애이자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병인 것이고 청년층의 경우 우울증으로 인한 무기력으로 인해 청소를 못하는 것이죠. 특수청소업체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의뢰인들이 가정폭력이나 사기, 성범죄와 같은 범죄 피해자들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멀쩡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의뢰인들이 범죄 피해자인 경우가 많은 것도 또 동시에 전 세계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원인이 청년층의 우울이기 때문이죠. 쓰레기집이 늘어나는 건 우울증이 퍼진 결과이자 하나의 현상인 셈입니다. 다른 영상에서 했던 이야기인데 현재 전 세계 청년층의 우울은 신기할 정도로 닮아있고 또 과거의 그 어느 세대보다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가짜 우울, 패션 우울까지 등장할 정도죠. 그런데 사실 한국에서 유독 심하고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긴 합니다. 이유는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인데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 비율이 OECD 기준 세계 1위일 정도로 청년층의 우울이 심하기 때문이죠. 물론 우울만이 원인은 아닙니다. 알코올 중독과 같이 중독 상태가 심화되는 경우도 있죠. 전 세계에서 약 중독이 늘어나면서 쓰레기집이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중독 자체가 우울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도 하고요. 고립도 큰 문제입니다. 이 고립이라는 게 가족의 문제도 있지만 지역 공동체의 약화 역시 쓰레기집 현상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분석되죠. 과거에는 마을이나 이웃 간에 서로 집을 오가며 안부를 묻고 문제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해결하는 문화가 있었지만 이제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이웃 간의 네트워크가 약해졌으니까요. 사실 진짜 문제는 통계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발견이 안 된다는 점이죠. 발견이 안 되니 치료도 예방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불이 나거나 사람이 죽어야 발견되죠. 그럼 해결 방법은 있을까요? 사실 마땅한 해결 방법은 없습니다. 원인이 우울이니까요. 개인들의 우울을 전부 치료할 수 있다면 모를까 집을 치워주는 것도 그렇다고 벌금을 부과하는 것도 해결책이 되지는 못하죠. 다만 완화는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 차원으로는 심리치료와 상담을 받는 게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쓰레기와 물건을 버리는 과정에서 극심한 불안을 느끼거나 우울증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심리치료, 정신과 치료가 우선되지 않는 한 지자체에서 쓰레기집을 말끔히 정리해줘도 잠깐일 뿐 다시 집안을 쓰레기로 채워 넣을 테니까요. 서울대병원 권준수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역시 쓰레기집 문제는 과태료가 아니라 치료로 풀 문제라며 당연히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병에 의한 거니까 치료를 받아야 한다. 과태료를 매기더라도 그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결국은 같은 행동이 계속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치료를 받으러 가면 어느 정도 완화가 가능하다는 말이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쓰레기집에서 사는 사람들은 극심한 우울과 무기력 또는 강박 장애로 인해 대부분은 스스로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특히 초기 발견과 대응이 중요한 문제인데 초기에는 그냥 어질러진 짓과 다를 바 없게 느껴지고요. 병원에 갈 여건이 안 되거나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없이 쓰레기집에 고립되어 있는 사람도 매우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지역 사회적 차원에서 체계적인 도움을 베풀어야 하죠. 사회 문제이기도 하고 또 쓰레기집은 실제 화재 사건으로 이어진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라도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들을 위해 지원을 해주자를 제쳐두고서라도 화재 피해로 인해 생기는 손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원이 필요하죠. 실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만 봐도 아시겠지만 현재 한국은 쓰레기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련 법규나 정책 및 지원이 매우 부족합니다. 당연한 것이기도 한 게 이제 생겨난 문제니까요. 보건복지부, 소방청, 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쓰레기집 대응 협의체를 마련해야 할 듯 보이네요. 다양한 부처의 협업을 통해 쓰레기집 문제가 발생했을 시 원스톱으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해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는 모델이 필요하겠죠. 이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사유지 아니라도 위생, 화재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행정 대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했고 쓰레기 처리 후에도 정기적으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있죠. 미국의 경우 일부 주화시에서 호딩 태스크 포스를 구성해 정신건강 전문가, 소방관, 지자체 관계자, 사회복지사 등이 함께 체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단순 청소 지원이 아니라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뒤 심리 상담과 행동 치료를 병행하고 일정 기간 모니터링을 통해 재발을 막고 있죠. 정리하자면 쓰레기집의 원인은 개인의 위생관념과 관계없이 개인의 정신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시대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사회 문제입니다. 또한 현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고령 인구가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는 점, 출산율 감소와 결혼 기피 현상이 맞물리며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청년 세대의 정신건강 문제가 더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쓰레기집 문제는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이죠. 사실 보이는 게 쓰레기집일 뿐이지 사회적 단절, 박탈감, 우울감, 번아웃, 모든 정신적인 문제와 더불어 히키코모리를 비롯한 문제들까지 전부 이어져 있습니다. 사회 문제 영상들을 다양하게 제작하다 보니 느껴지는 게 구체적인 이유나 상황 또 개인의 배경에 따라 결과는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지만 결국 핵심적인 원인들은 또 동시에 해결하기 힘든 원인들은 다 비슷비슷하죠. 집은 쓰레기로 가득 찼지만 마음은 공허한 사람들, 안 치우는 게 아니라 못 치우는 사람들, 쓰레기 집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